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억울한 것 같지? 남들은 다 자기 시간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아침에 눈 뜨면 애들 챙기고 밥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애들 챙기고 내 시간은 대체 언제 오는 건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딱 그랬습니다. 58년을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살아온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딸한테 건넨 노트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다면서요. 그게 개소리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이 영상 보고 뭔가 느껴지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솔직히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거든요. 좋아요는 뭐 누르기 쉽잖아요. 한 번만 탁. 댓글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억울했던 순간 한 줄만 적어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은지는 1968년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에서 세 자매 중 둘째로요. 언니가 하나, 동생이 하나. 어머니는 늘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딸만 셋이라니 팔자가 왜 이래.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은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내가 딸이라서 미안하다고,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 싶었죠.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대학은 언니만 보내야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은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빠였으면 내 차례였을 거라는 걸. 언니도 공부 잘하긴 하지만 결국 성별이 문제였다는 걸. 은지는 아버지한테 소리쳤습니다. 왜요?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 은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20살 은지는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화장품 코너 판매사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더 화나는 건요. 부유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은지 또래 여자애들이 엄마 돈으로 명품 화장품을 사가는 거예요. 가격표도 안 보고. 은지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죠. 시간은 공평하다고요. 개소리. 저 애들은 대학 가고 나는 여기 서 있잖아요. 똑같은 20살인데. 어느 날 부유한 손님이 은지한테 물었어요. 아가씨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예요? 대학은 안 가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돼서요. 근데 속으로는 욕이 나왔죠. 네가 뭔데 그런 걸 물어. 첫 월급날 은지는 봉투를 받았어요. 그걸 집에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드렸죠.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이렇게 컸네. 은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왜 고맙다고만 하는 건지.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22살 되던 해 은지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정신없이 살았죠. 동료들이 물었어요. 은지 씨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미 직장 있잖아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졸은 따야죠. 근데 속마음은 달랐어요. 나도 뭔가 해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25살에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은지는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캔. 그게 축하 파티의 전부였죠. 근데 뭐 괜찮았어요. 혼자서도 해냈으니까. 그날 밤 은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부잣집 딸은 20대를 대학에서 보내고 나는 20대를 백화점에서 보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진짜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라도 위로해야 살 것 같다. 28살 되던 해 주변에서 중매를 권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해봐라. 은지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내 인생이 더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늙으면 안 된다. 은지야, 제발 좀 철 들어라.
은지는 화가 났지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매를 받죠. 진우라는 남자였습니다. 대학 나오고 회사 다니는 평범한 남자. 첫 만남 때 진우가 물었어요. 취미가 뭐예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취미 없어요. 일하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지는 생각했죠.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특별할 건 없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보다는 타협에 가까웠어요. 그냥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 아침,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 울었어요. 이게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냥 복잡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 은지가 모은 돈이랑 진우가 모은 돈이랑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죠. 은지는 결혼 후에도 백화점 다녔어요.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설거지 빨래 청소. 진우는요. 퇴근하면 TV 보고 쉬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요. 진우는 TV를 보며 대답했죠.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오늘은 좀 쉬자. 은지는 설거지통을 싱크대에 쾅 내려놨습니다. 나도 12시간 일하고 왔는데요. 나도 힘들어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봤어요. 뭐 어쩌라고. 은지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퇴근하면 쉬잖아요. 나는 퇴근하고도 또 일해요. 이게 공평해요. 진우는 짜증내며 말했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회사 그만둬. 은지는 웃음이 나왔어요. 회사 그만두면 누가 돈 벌어요. 결국 그날도 은지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울었죠. 시간은 공평하다면서요. 왜 남자는 퇴근하면 끝인데 여자는 퇴근하고도 일을 하는 건지. 32살에 임신했습니다. 은지는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아이 낳으면 일 그만둬야 하니까. 백화점은 출산휴가 후 복직을 안 시켜줬거든요. 은지가 진우한테 말했습니다. 나 일 그만두면 안 되는데. 진우는 대답했죠. 그럼 애를 누가 봐? 당연히 엄마가 봐야지. 은지는 따졌어요. 왜 당연히 엄마가 봐요?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애 보면 누가 돈 벌어?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뀔 게 없으니까. 임신 7개월에 퇴사했습니다. 12년 다닌 직장. 동료들이 말했어요. 은지 씨 좋겠다. 이제 집에서 쉬네.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쉬는 게 아니라 더 바빠질 텐데. 아무도 모르네.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은 지옥이었어요. 20시간 진통 끝에 제왕절개. 은지는 수술대 위에서 생각했죠. 이게 엄마가 되는 대가구나. 진우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기 보고 좋아했어요. 우리 딸 예쁘다. 은지는 그 모습 보면서 화가 났어요. 당신은 기다리기만 했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낳았는데. 은지의 30대는 지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수아가 돌될 때까지 은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시간마다 깨서 우는 아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은지는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고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진우는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아기 울어도 모르세였죠.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24시간 일하는데요. 진우는 대답했어요. 그건 일이 아니잖아. 은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육아는 일도 아니구나.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은지는 수아를 재우다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기 깰까봐. 수아가 3살 됐을 때 둘째를 임신했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나와 주저앉았죠.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하나도 힘든데 둘은 어떻게 키워요? 집에 와서 진우한테 말했습니다. 나 둘째 임신했어. 진우는 좋아했어요. 아들이면 좋겠다. 은지는 욕이 나왔죠. 당신이 키울 것도 아니면서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은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셋째 손은 필요 없고 넷째 손이 필요한 거예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은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영원히 애 엄마로만 살겠구나.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동창회 오지 않을래?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애들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근데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친구들 만나기 창피했거든요. 다들 커리어 쌓고 있을 텐데 나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진우는요. 자기 친구들이랑 자주 만났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어요. 진우는 대답했죠. 애들은 누가 봐.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잖아. 은지는 소리쳤어요. 그럼 나는 평생 집에만 있으라고요. 진우는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애 낳은 게 누군데? 은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결혼은 감옥이구나. 육아는 무기징역이구나.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시간은 공평하다고요. 남자들은 자기 시간 있는데 여자들은 모든 시간을 애한테 빼앗기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은지는 학교 앞에서 딸을 배웅했어요. 수아야, 공부 열심히 해. 은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 자기 인생 살아. 수아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더군요. 은지는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말 잊어버려. 근데 속으로는 진심이었어요. 딸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준호도 유치원 들어가고 은지는 오전에 조금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TV를 켰다가 끄고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앉아있고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구나. 아내와 엄마만 하다가 은지라는 사람은 사라졌구나. 40이 됐을 때 은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우는 반대했어요. 굳이 일을 왜 해? 애들 크면 손 떨어지는데. 은지는 말했습니다. 나도 내 돈 벌고 싶어요. 진우는 코웃음 쳤죠. 그 돈으로 뭐가 달라지는데. 은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당신은 모를 거야. 내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카페 첫 출근 날 은지는 떨렸어요. 10년 만에 밖에 나가는 거니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지는 대답했어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12년 일했어요. 사장님은 놀라며 말했죠. 그럼 왜 여기서 파트타임을? 은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때문에요. 오후엔 집에 있어야 해서. 사장님은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다들 그렇게 살죠. 카페 일은 힘들었어요.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손님 응대하고. 근데 은지는 좋았어요. 돈을 버니까. 내 카드로 커피를 살 수 있으니까. 첫 월급은 80만 원. 백화점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은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이 돈은 온전히 내 거다.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카페에 동갑내기 손님이 왔어요. 정장 입고 명품 가방 든 여자.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내 회의는 3시고요. 저녁엔 거래처 미팅 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나르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도 나도 똑같은 마흔인데 인생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부럽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는 저 여자대로 바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뭐. 퇴근 후 애들 데리러 가는 길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일 힘들지 않아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근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 수아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죠. 은지는 말했어요.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42살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 은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카페 일은 쉬어야 했죠.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교대로 하자. 언니는 대답했습니다. 나 직장 있잖아. 은지는 화가 났어요. 나도 일 있는데요. 언니는 말했죠. 파트타임이랑 정규직이랑 똑같아.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욕이 나왔어요. 내 일은 일도 아니구나. 결국 은지가 제일 많이 돌봤죠. 아침에 병원 가서 어머니 돌보고 오후에 집 와서 애들 챙기고 저녁에 또 병원 가고 은지의 시간은 전부 남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은지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나만 대학 안 보냈어요? 왜 딸이라고 차별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봤죠.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시켜줬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은지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깨달았죠. 나는 딸한테 이러지 말아야겠다. 50살이 됐을 때 집이 한산해졌습니다. 수아는 대학생, 준호는 고등학생. 애들은 각자 바빠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은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죠. 저녁을 차려놔도 혼자 먹었어요. 진우도 회식 많고 애들도 학원 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으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시간 없다고 살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허전하네. 이게 뭐지? 어느 날 은지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완전 초보예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죠. 괜찮을 리가 없지. 50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도 은지는 해봤어요. 붓을 들고 종이에 물감을 묻혔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림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남편 걱정도 애들 걱정도 다 잊고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 은지는 그게 좋았어요. 3개월 후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서툴지만요. 집 앞 공원 풍경이었죠. 은지는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내가 이걸 해냈네. 50살에도 뭔가 할 수 있네. 집에 와서 거실에 걸었어요. 수아가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와, 진짜 잘 그렸다. 은지는 딸의 칭찬에 기뻤지만 한편으론 슬펐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하게 됐을까? 2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여름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어요. 30년 만에 친구들만의 여행. 남편도 애들도 없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 바다를 보며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은지야, 왜 울어?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친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지금까지 남 위에 살았잖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51살에 카페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수채화 가르치는 공방. 학생은 많지 않았지만 은지는 행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근데 가끔 허무했어요. 이걸 진작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어느 날 50대 여성이 수강 신청하러 왔어요. 늦은 나이에 배워도 될까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50에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진작할 걸 후회돼요. 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봤죠. 은지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환갑이 됐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수아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은지는 할머니가 됐죠. 손녀를 안으며 은지는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손녀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수아가 은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육아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은지는 딸을 보며 말했죠.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육아 때 진짜 힘들었어. 죽고 싶을 정도로.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엄마, 그런 적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근데 말 못했어. 엄마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수아는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은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해.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해. 참지 마. 수아는 눈물을 흘렸죠. 엄마, 왜 이제야 그 말해요? 은지는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야 깨달았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환갑 지나고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유방암 초기. 은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아, 드디어 왔구나.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 웃겨? 은지는 대답했죠. 그냥 이럴 줄 알았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하지.
진우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은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요. 바뀌지도 않을 거면서.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았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몸은 엉망이 됐죠. 근데 은지는 오히려 평온했어요. 이제 내 몸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치료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암과 싸우고 있었죠. 어떤 20대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은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죠. 인생이 억울해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은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억울해. 60년 살았는데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아. 그 여자는 은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은지도 같이 울었어요. 6개월 치료 끝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은지는 병원 나서며 생각했죠. 더 살게 됐네. 근데 어떻게 살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칠순이 됐습니다. 70년.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칠순잔치 하자.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하기 싫어.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어. 근데 결국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 모였죠. 은지와 진우 애들 손주들 다들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은지는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후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진우가 은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소. 은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당신은 편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싸워봤자 뭐하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70년을 살았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다. 공평하다고 했지만 공평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달랐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달랐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못하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칠순 지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죠. 어느 날 은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대 백화점에서 일하던 사진, 30대 결혼식 사진, 40대 육아하던 사진, 사진을 보며 은지는 울었어요. 저 때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억울했을까? 수아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되는 거 있어요? 은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지. 엄마는 후회 천지야.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봤죠.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좀 더 당당하게 말할 걸, 좀 더 화낼 걸, 참지 말 걸. 수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은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이건 엄마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어느 저녁 진우와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은지가 말했어요. 우리 얼마나 더 함께 있을까요? 진우는 대답했죠. 모르지. 근데 남은 시간 잘 보냅시다.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랑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고는 못하겠어. 근데 후회한다고도 못하겠어. 그냥 그렇게 산 거야. 75세가 됐을 때 은지는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 불렀습니다. 애들한테 말했어요. 엄마 곧 죽을 것 같아. 수아와 준호는 울었지만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은지는 평생 써온 노트를 수아한테 줬어요. 이거 너 줘.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담겨 있어. 수아는 노트를 받아들고 울었죠. 엄마 가지 마요. 은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야 해. 근데 하나만 약속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일주일 후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은지의 공방 학생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모두가 은지를 기억했죠. 착했던 사람, 참 많이 참았던 사람. 수아는 어머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다. 부자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쫓긴다. 남자는 자기 시간이 있고 여자는 모든 시간을 남 위에 쓴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가?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엄마는 평생 참으며 살았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참는 건 포기하는 거였어. 너는 참지 마. 화낼 땐 화내고 울고 싶을 땐 울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시간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시간은 내가 지켜. 엄마는 못 지켰지만 너는 지킬 수 있어. 엄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 사랑한다 내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수아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산 시간 억울했을 텐데 그래도 버텨줘서 고마워요. 은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은 남았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은지는 그걸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공평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르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은지처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때론 화내고 때론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은지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살 걸, 좀 더 화낼 걸, 참지 말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지치는 하루하루.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오늘도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제일 억울했던 순간 공유해 주시면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